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낮자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6월 15일이 되겠습니다. 자, 6월 15일은 자연 풍광 사진의 날이라고 하네요. 사진을 찍는다는 거. 사실 요즘은 이제 그 전화기, 스마트폰에 이제 그 사진 기능이 있기 때문에 뭐 어디서든지 뭐 편안하게 마음 놓고 또 물론 초상권을 침해하는 건 안 되겠지만 쉽게 촬영이 가능해요.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고 이게 가능한데 사실 예전에는 집에 카메라가 거의 없었죠. 80년대에만 하더라도 이제 그때 아주 저렴한 그런 사진기가 나와 갖고 인제 그런 거 사 갖고도 인제 애들이랑 놀러 가서 인제 같이 사진을 찍고 뭐 인제 이런 기억이 있는데 그리고 인제 그때는 아날로그였죠. 지금이야 디지털이지만 그때는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필름을 촬영을 하고서 그 이제 사진관에 맡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진관에 암실이라는 이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작업을 해야지 인제 빛 밝은 데서 이렇게 필름을 뜯었다가는 빛이 들어갖고서 인제 찍힌 사진이 다 없어져 버리니까. 음 이제 그게 인제 아날로그 시대죠. 그 덕분에 아날로그 필름 만드는 회사들이 전부 문을 닫았죠. 뭐 아그파니, 후지니 뭐 이런 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디지털화가 되면서 세상이 진짜 많이 변했어요. 산업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변했지만은 상당히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한 세상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소위 매니플레이션이죠. 뭔가 이렇게 우물떡주물떡하는 게 가능해지니까 거짓말이 많이 나. 간단하게 그냥 컴퓨터 키보드를 갖고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니까 이제 그러면서 인제 뭐 주민등록 같은 번호 같은 것도 도용이 되고 그래서 엄청난 이제 뭐 해킹 뭐 보이스피싱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인제 디지털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 자연 풍광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아날로그 사진기로도 찍을 수 있지만 뭐 디지털 사진기도 충분히 찍을 수 있죠. 근데 뭐 기술이 종류에 관계없이 오늘은 자연 풍광 사진의 날에 갖고서 정말 눈앞에 펼쳐진 멋있는 그런 자연 경광을 갖다가 사진에 담아보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네 뭐 워낙 흔하게 인제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어 뭐라고 할까요? 정말 사진을 취미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수가 줄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변에 보면은 이 정말 예술적으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뭐 사진기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멋있는 광경이 있을 때 그걸 인제 담아낸다든가 물론 인제 아날로그적으로도 인제 담아냈지만 요즘은 이제 디지털적으로 다 담아냅니다. 그래서 인제 그것도 현상을 하고 그래서 인제 어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진으로 이렇게 딱 걸어 놓을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인제 다 하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한 2년 전에 인제 우리 친구들끼리 인제 제주도를 놀러 갔었는데 그때 인제 친구들 중에 이 사진을 자주 좋아하고 잘 찍는 친구가 있었어요. 몇 명 있습니다. 인제 사진기를 갖고 왔는데 인제 그날 어떻게 좀 날씨가 흐려 갖고 비가 왔어요. 그랬더니 우산을 본인은 쓰지 않고 카메라 사진기로 우산을 씌우더라고요. 그만큼 사진기를 갖다가 그냥 중시하는 그런 걸 봤습니다. 글쎄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칼 쓰는 사람이 칼을 중시하고 뭐 글 쓰는 사람이 붓을 중시하듯이 사진 찍는 사람도 사진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남습니다. 하여튼 카메라의 소중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데서 제가 한번 느껴봤습니다. 자 뭐 카메라도 카메라지만 오늘 자연풍광 사진의 날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꼭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자연풍광 사진의 날입니다. 영어로는 Nature Photography Day라고 그렇게 돼 있네요. 네. 사실 뭐 그렇게 인제 들판에 또 산속에 이렇게 나가서 산야를 바라다 보면 정말 아름다운 그런 풍경이 많죠. 뭐 도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극적인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거든요 보면은. 순간 포착같이.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저거 내가 사진 좀 찍어 놔야지.' 인제 이런 기분이 들죠. 물론 인제 우리가 지금 들고 다니고 있는 휴대폰으로 인제 그런 광경을 많이 남겨 놓습니다. 근데 그야말로 고품격의 뭔가 예술적인 그런 사진을 남기고 싶은 사람들은 무겁지만 카메라를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걸 봤습니다. 장비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하여튼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은 그렇게 사진으로 남기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사진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단순한 사진이지만 이게 단순한 그런 기록물이 아니라고 합니다. 인제 때로는 사람들이 사진을 보고서 뭔가 감동을 받고 마음이 움직이고 또 뭐 파괴된 환경을 갖다가 뭐 보호한다든가 아니면 아주 비참한 사람을 가지고
멋있는 각 멋있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비참한 사람을 아주 제대로 각이 딱 잡히게 이렇게 탁 찍어 놓으면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아 내가 정말 불우한 이웃을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지난 음 얼마 전이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하다가 어 그 괴한이 쏜 총이 사실 귀를 살짝 스쳐 나갔습니다. 참 그것도 어떻게 보면 천 원인데 어 조금만 인제 각도가 이제 달라졌어도 인제 완전히 얼굴 머리가 인제 그야말로 인제 피탄의 엉망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요 옆을 살짝 스쳐가면서 이 귀끝만 이렇게 탁 치고 나갔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목숨을 건졌죠. 정말 참 미국 같은 사회는 뭐 총기가 허용이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정말 암살이 어 근데 암살이 안 되면 또 자살을 하게끔 또 만드는 그런 아주 좋지 못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귀에서 피를 흘리면서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이걸 외쳤습니다, 미국 국민들을 향해서. 근데 인제 그때 어 배경 사진 배경이 미국 성조기가 뒤에 딱 이제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자 사진을 찍은 사람은 글쎄요 옛날 같으면 퓰리처 상의 대상에 오를 텐데 그 이후에 그런 얘기가 없었던 걸로 봐서는 이 사진업계도 좌파들이 많이 점령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어찌 됐든 그런 사진을 보면은 사람들이 감동을 느끼죠. 막 '와 정말 내가 애국을 해야지.' 이런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사진의 힘은 이제 그런 데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단순한 기록물이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또 사진을 보고서 또 '아이고 저거 왜 안 죽었지?'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마음이 나쁜 사람들은 그렇죠. 마음이 나쁜 사람들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인제 죽겠죠. 시간 되면 죽겠죠. 근데 죽어서도 벌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찌 됐든 이런 자연 풍광이 사진 어 여기에 얽힌 이야기를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날은 언제 시작이 됐을까요? 자연 풍광 사진의 날이라는 것을 누가 찍어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음 어느 개인이 만들진 않았겠죠. 예. 자 이날은 미국 북미 자연사진 협회 예 영어로는 NANPA라고 하네요. 북미 노스 아메리카 NPA 네이처 포토그래피 어소시에이션 뭐 이렇게 되겠네요. 난파. 난파하니까 또 홍난파 생각이 납니다마는. 북미 자연 사진 협회가 제정한 기념일이다. 네 개인이라기보다는 동호인들이 모여 있는 그런 협회에서 날을 지정을 한 모양입니다. 음 하여튼 사진가들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기록을 하고 또 사람들이 자연 환경의 소중함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네요. 특히 인제 자연을 훼손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정말 그걸 캠페인을 해야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촬영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진 작가들의 윤리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은 논문을 쓸 때도 인제 윤리성이 상당히 강조가 됩니다. 데이터를 갖다가 왜곡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럼 왜곡된 데이터를 갖고서 인제 이상한 쪽으로 학문을 끌고 나가면은 안 되기 때문에 어 이 논문 쓰는 사람들한테도 윤리성이 요구가 됩니다. 어 '데이터로 훼손한다.' 이건 정말 나쁜 일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냥 암 환자 보고 "아 당신 의궤양이요." 이렇게 처방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은 어떠는지 몰라도. 음 그래서 인제 요즘 잠실벌에서 이제 부정선거, 재선거, 네 당일 투표, 수개표 이런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이 투표 이 그러니까 투표를 짓게 하면서 데이터를 갖다 훼손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정말 잘못된 일이에요. 그건 아주 나쁜 일입니다. 그죠? 그런 일을 한 사람이나 그런 일을 하는데 일조한 사람들은 글쎄요 현행법에 당연히 저촉이 되니까 이 시대에 어 그러한 행위가 적발이 된다라면은 그건 어 3.15 부정선거 해 갖고서 이제 부정선거를 하면 사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 사형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처벌을 받겠죠. 상당히 중형으로 처벌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도 아마 '하늘에서 벌을 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만큼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현상을 왜곡시키는 그런 정보와 데이터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바로 그런 거죠. 좋은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내 이 꽃밭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야 돼요. 들어가면서 꽃을 막 꺾는다든가 거기에 혹시 무슨 새가 둥지를 틀고 있는데 알을 품고 있는데 새를 날려보내고서 알을 그냥 발로 밟고 뭉갠다든가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게 자연 풍광이라는 게 있는 그대로를 인제 보여줘야 되는 거고. 근데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기 위해서 있어야 될 것을 갖다 훼손한다든가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동물들이 놀라게 해서는 안 된다. 어 알을 품고 있는 새를 이제
날려보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열심히 부화를 하고 있는데 그 구둣발로 막 차고 들어가면 동물들이 놀라겠죠 당연히. 뭐 새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일반 동물들도. 자 그래서 물론 자연풍광의 사진의 날이긴 하지만은 자 자연이 이 뭐 꼭 그게 '내 촬영의 대상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것보다 '자연이라는 것이 함께 인간과 살아가는 이웃이다.'라는 그러한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진 한 장의 힘이라는 것이 있죠. 역사를 바꾼 사진들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 예도 들었지만은 뭐 그런 경우들이 많죠. 1968 년에 달에서 촬영한 지구도지 이 사진이 있다라고 합니다. 선라이즈, 문라이즈가 아니고 얼스라이즈죠. 지구에서 보니까 달이 우리가 지구에서 보면서 달이 뜨듯이 달에서 보니까 지구도 뜨더라 이거죠. 그게 지구도지죠. 자 우주에서 바라본 푸른 지구의 모습은 정말 온 인류에게 큰 충격을 그때 당시에 줬죠. 뭐 쉽게 얘기해 갖고서 뭐 달이든 달은 참 검택틱하잖아요. 그리고 뭐 화성은 보면 붉은 항성같이 보이고. 그러나 지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표면의 한 70%가 이 물로 뒤덮여 있고 푸른 물이 보이고 거기에 구름이 떠 있고 그다음에 나무들이 자라고 식물이 자라고 또 인간이 있고 그런 모습을 달에서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 밤중에 달이 뜨는 것만 봐도 막 감동이 돼 갖고서 뭐 이태백이 같은 사람들이 시를 읽고 그랬지만은 달에서 지구 뜨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지구 뜨는 모습을 보고서 참 시가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 달에서 뜨는 지구의 모습을 봤을 때 거기에 뭐 국경이 보였겠어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그다음에 이념도 거기엔 없었을 거고 전쟁도 보이지 않았을 거고. 그러나 인제 가까이 가서 들이다 보면은 인제 국경이 이 나라마다 쳐져 있고 그다음에 이념 때문에 서로 좌이구이 싸우고 뭐 보수냐 리버럴이냐 해 갖고 또 싸우고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 해 갖고 싸우고 그러면서 인제 전쟁이 인제 일어나죠. 참 정말 그러나 그게 보이지 않는 지구의 모습을 그때 당시에 지구도지를 통해서 봤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게 환경 운동의 상징이 됐다라고 하네요, 그 사진이. 자 그리고 보면은 우리가 TV 화면에서 종종 보는데 북극에서 인제 빙하가 막 녹아내리는 장면 그리고 그 녹아내린 인제 점점 좁아져 가는 그 빙하 위에서 그다음에 얼음 위에서 인제 막 이 뛰어다니고 헤매는 그런 곰의 모습도 보여주고 그러죠. 그런가 하면은 캘리포니아 같은 데 이제 산불이 나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인제 동해안에서 산불이 이제 크게 가끔 나지만은 그래서 검게 타버린 숯이라든가 그다음에 인제 이 해안가에 보면은 인간이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잔뜩 밀려 갖고서 어 뭐 해안가를 다 뒤덮고 있다든가. 이 참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야 이거 우리가 좀 환경을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바로 그 사진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을 그렇게 흔들면서 움직일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로 하는 것보다 사진 한 장 보는 게 더 강할 때가 있겠죠. 네. 자 그리고 인제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에서 자랑할 만한 그런 풍경이 많이 있죠. 뭐 금강산은 우리가 못 가지만은 설악산의 단풍이라든가 그야말로 "붉은 물감을 뿌려 놓은 것 같다."라는 그렇게 시를 부른 사람도 있고 그냥 "온 산하가 불타오른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그런 시인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주의 오름, 그 제주의 오름이 있죠. 이렇게 뭐 산봉우리 같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 그다음에 순천만에 있는 갈대밭, 남해안에 펼쳐진 그 한려수도, 다도해. 그다음에 인제 지리산에서 탁 봤을 때 발밑에 쫙 펼쳐지는 운해. 정말 그런 광경을 사진으로 쫙 찍었을 때 정말 기가 막힌 거죠 그야말로. 그걸 보면 사람들이 막 감동을 하죠. 네. "멋있다."라고. 물론 사진을 잘 찍어야 되겠죠. 우리 같은 아마추어가 찍어 갖고서 될 일은 아닐 거고. 아까 같이 그렇게 에 폭우 속에서 본인은 비를 맞아도 우산을 사진기를 씌워 주는 그런 전문가들이 그런 사진 매니아들이 찍는 그런 사진들 '감동이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우리나라는 뭐 계절이 상이들이 뚜렷하니까春夏秋冬 정말 똑같은 장소인데 에 4 가지의 확 다른 그런 장면이 확 떠오르죠. 어 저도 제가 어 성당을 인제 다니는데 1 년에 인제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똑같은 인제 자리에서 똑같은 배경을 목표물을 갖다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4 개로 합쳐 갖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걸 만든 적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에 좀 허접한 사진이지만은 그걸 전문가들이 찍어 갖고서 그렇게 펼쳐 놨을 때 사람들은 거기서 감동을 느낀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진 작가들이 새벽에 산에 올라가고 추워도 산에 올라가고 아름다운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서 이 여기저기를 이제 뛰어다니는 겁니다.
언젠가 그 한강 다리를 쭉 건너오는데 어떤 사진 작가가 사진기를 들고서 한강 다리 가운데에 서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쪽 서해 서쪽으로 해가 막 넘어가는 그 순간 되니까 카메라를 탁 들이대고 그걸 찍는 걸 봤습니다. 물론 그 멋있는 장면이 인제 이렇게 사람들 눈에 이렇게 오르내린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진이 그렇게 감동을 주진 못했던 것 같은데, 어찌 됐든 그렇게 해서 나온 예술 작품이 우리들한테 커다란 감동과 그다음에 어떤 마음의 움직임을 갖다 이제 가져다 준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좋은 사진은 기술보다는 기다림에서 온다는 얘기. 뭐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뭐 아날로그 사진도 있고 뭐 디지털 사진도 있고 그다음에 좋은 그 장비를 갖고 찍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아무리 장비가 좋아도 그 순간을 포착하면 안 되잖아요. 그 순간을 포착하려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사철을 찍자고 인제 그래도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 그 자리를 가서 인제 고 장면을 멋있는 장면을 기다리는 거하고, 그야말로 석양 장면을 찍기 위해서 한강다리 한가운데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 정말 이 기다리는 사람들 보면 정말 그 추운 겨울에 그 천막 하나 치고서 기다리고 그러는 거를 우리가 종종 얘기를 듣고 또 TV 화면을 통해서 이제 봅니다. 예. 자, 즉 사진은 자연과의 대화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자연사진을 찍다가 보면은 평소에 보지 못하던 것들이 많이 또 보이겠죠. 뭐 가서 찍으려고 하다 보면은 뭐 1년 365 일이라면은 또 하루 시시각각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엄청난 수의 그런 장면들이 눈앞에서 인제 스쳐 지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평소에 보지 못하던 것들도 거기에 충분히 들어 있다라는 얘기죠. 바람에 꽃잎이 막 흔들린다든가 풀잎이 막 이렇게 음 일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쓸려 갖고서 흔들거리면서 훅 떨고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다음에 돌 틈에서 아주 조그만 그런 작은 예쁜 꽃이 이렇게 피어나는 그 장면을 포착을 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강다리에서 기다렸듯이 저녁 노을에 물든 구름 같은 것들. 글쎄 그냥 흔히 그냥 아파트 베란다에서 이렇게 딱 보면서 '어이구 붉게 물드네.' 이거하고는 정말 그 구름에 노을이 쫙 물들어오는 그 순간을 포착해 갖고 탁 찍는 거하고 이것도 다르죠. 자, 어찌 됐든 이 순간순간 우리는 자연을 바라다보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대화를 하게 되는 거다. 기다리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독백을 하는 거죠. 자연이 우리가 들을 수 있게끔 대답을 안 해 주겠지만은, 그러나 그 자연이 마치 뭔가를 메시지를 주는 것 같은 감동을 받을 때 그건 대화예요. 자, 그래서 빠르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 자연 사진, 자연 풍광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좀 잠깐 멈춰서 갖고 좀 어 뭔가 마음 편안하게 그런 걸 즐기고 가라,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뭐 정신 건강상 상당히 그 이제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이 6월 15일 자연풍경 사진의 날인데, 뭐 사진 잘 뭐 못 찍어도 관계없습니다. 하루 하늘 한번 이렇게 보고서 동네 공원에 나무 한 그루도 이렇게 살펴보고 뭐 그 순간 마음에 드는 풍광이 있다라면 그냥 한 장 찍어 보는 거, 그걸로서도 아마추어로서는 족하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그러한 사진을 이렇게 찍어 놓은 거 또 와서 남겨 놨다라면 언젠가 오늘의 추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기록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자연 풍광의 날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자연을 훼손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기다리면서 음 정말 멋지고 기가 막힌 그런 순간을 포착해서 그걸 사진이라는 기록으로 남겨보다 본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영동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